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원피스 1162화 내용이 공개되는데요. 현재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1162화 네타 떡밥들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금부터 상당히 놀라운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챕터에서 저를 가장 놀라게 한 인물은 로저였습니다. 저는 그가 갓벨리의 해적, 해군, 신의 기사단을 쓸어버릴 준비를 하고 왔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사실 그는 샤키와 대회 상품들을 위해 왔고 그것들을 얻는 즉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싸우러 온 게 아니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가 그렇게 떠나지 못할 것을 압니다. 거대한 벽, 바로 룩스 해적단이 그의 길을 막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미묘한 디테일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다 작가가 두 세력을 그리는 방식을 보면 그들은 동등한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로저 해적단은 땀을 흘리고 멍들고 배인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록스 해적단은 멀쩡해 보입니다. 제가 계속 말해왔듯이 센고쿠가 원피스 957화에서 록스 해적단을 띄워준 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록스 해적단은 선장이 없어도 로저 해적단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절대적인 악몽입니다. 여기에 지배까지 더하면 록스 해적단은 갓벨리에서 가장 강한 해적단이자 세력이며 아마 원피스 역사상 최강의 해적단일 겁니다. 이제 왜 가프와 로저가 힘을 합쳐야만 했는지 알 것 같네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 록스 해적단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로저 해적단은 해군과 신의 기사단에게 전멸했을지도 모릅니다. 가프는 섬에서 가장 강한 인물처럼 보이고 신의 기사단 중 한 명인 머피는 거의 샹크스를 죽일 뻔했습니다. 혹시 그녀가 키자루의 번쩍번쩍 열매의 이전 사용자였을 가능성까지도 떡밥이 돌고 있습니다. 갓벨리 당시 키자루는 20대였고 언제 열매를 얻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머피가 죽고 정부가 열매를 회수해 키자루에게 주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흰 수염이 실수로 드래곤과 샹크스를 부하는 장면은 정말 웃겼습니다. 그는 그저 강한 녀석은 누구든 베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또한 흰 수염, 카이도, 빅맘의 3남매 같은 모습도 정말 좋았습니다. 큰형 흰수염, 큰 누나 빅맘, 그리고 말썽꾸러기 막내 동생 카이도가 가는 곳마다 지옥을 펼쳐놓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한 것은 가프였습니다. 몽키디 1족은 불의 저항력이라도 있는 걸까요? 어쨌든 가프의 강함에 흰수염과 빅맘은 카이도를 붙잡고 도망쳤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최고의 원피스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전 챕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고려하면 이제 진정한 혼돈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샤키는 구출되었고 로저는 동료들에게 가능한 모든 보물을 챙겨 탈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로저 해적단에게는 더 이상 갓벨리에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더 오래 머물게 할까요? 샤키 구출이 완료된 지금 갓벨리에 남은 유일한 이야기는 노예들과 지백의 가족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지백은 아직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갓벨리에 남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직 가족과 재회하지도 못했죠. 따라서 지금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록스 해적단이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지백을 물리치는 것이었던 정부의 원래 계획이 이번 챕터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록스 해적단의 패배를 향해 흘러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의 기사단은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머스와 머피는 이미 제압당했고 다시 싸울 수 있다 해도 그들의 한계는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갓벨리의 혼돈을 극단으로 몰고 갈 책임자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사단들은 굴욕을 피하기 위해 최상위 강자들과의 싸움을 피하겠지만 모든 것을 뒤엎을 인물은 바로 무적의 아우라를 풍기는 피거랜드 갈링일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록스 해적단을 섬에 머물게 하고 결국 섬멸시키기 위해 무언가 손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계속 말했듯이 이 사건은 지백을 유인하여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된 함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들이 숨겨둔 비장의 카드를 사용할 때입니다. 어쩌면 이미 티치와 그의 어머니를 붙잡아두고 지백 앞에서 그들을 보여주며 그의 경계심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마 갈링에게 연락하여 계획을 시작하라는 지시가 내려질 겁니다. 결국 각별리에서 데뷔 일족을 찾아낸 것은 그였으니까요. 지난 챕터에서 록스의 적단의 주요 멤버들이 싸울 의지를 가지고 섬 중앙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캡틴 존처럼 금속 팔을 가진 것으로 보아 현재 키드가 가진 것과 같은 열매 능력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흥미로운 능력자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이 사건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멤버들이 보물을 얻거나 샤키를 구하는 등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도착했더라도 곧 흩어져 각자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빅맘은 이반코프에게서 용용 열매를 빼앗았으니 악마의 열매를 쫓아갔을 것이고, 캡틴 존은 많은 보물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흩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하나둘씩 쓰러져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전투는 기습이나 과신으로 인해 순식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오다 작가가 이 모든 해적들의 싸움을 하나하나 다 보여줄 시간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싸움, 지배계 싸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그는 가장 강력한 적들의 모든 관심을 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일부 록스의 적단이 현재 샤키를 데리고 있는 로저 해적단과 충돌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모두를 상대로 싸우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시작이 될 수 있죠. 1159화 마지막 장면에서 티치의 어머니는 티치에게 너는 살아야만 해라는 대사를 남겼습니다. 원피스에서 같은 대사가 반복될 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어서는 안 된다는 이 대사 역시 매우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아마도 모모노스케의 나는 죽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대사일 겁니다. 이는 모모노스케가 오뎅의 항해 의지를 잊고 자신에게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뎅은 로저와 함께 라프텔에 도착해 세계의 진실을 알았고, 언젠가 조이보이가 와노코니에 나타날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조이보이가 800년 전부터 지금 이 시대에 세계가 뒤집힐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뜻이 됩니다. 미래를 아는 인물은 아마 조이보이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록스는 역사상 처음으로 의미 있는 허의 옥좌에 침입한 인물이지만 그때 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겼죠. 록스는 이미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고, 지금은 임을 쓰러뜨릴 때가 아니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800년 전 시점에서 데비 존스는 이미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조이보이처럼 미래의 세계를 뒤집을 기회가 올 것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조이보이는 포네그리프로 그 사실을 전했고, 데비 존스는 데비 일족이 대대로 구전으로 그 이야기를 이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티치의 어머니가 한 너는 살아야만 해라는 말은 티치 역시 모모노스케, 시라우시, 루피 등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루피, 시라우시, 티치 3명은 이미 사진을 찢어버렸던 인물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훗날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임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티치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마도 록스의 목적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입니다. 세계의 왕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열쇠는 마리조아의 국보라고 생각합니다. 도플라밍고는 수술수술 열매만 있었더라면 국보를 이용해 세계의 실권마저 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를 뒤집는 루트는 두 가지가 존재할 겁니다. 이 경우 왕이 임에서 티치로 바뀔 뿐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하는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뒤의 일족의 목표가 모두 시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조아의 국보는 반드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패턴은 카타리나 데본이 세턴성을 카피한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턴성으로 변신해 우로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방에 들어가거나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리조아의 국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플라밍고가 말한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과 데본의 복사 능력은 오로성의 권한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보스는 임을 중심으로 한 세계정부가 아니라 검은 수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정부라는 최강의 조직이 탄생하고 밀짚모자 일당이 마침내 그 조직의 싸움을 거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이 깔끔하게 정리될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